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에서 고전 강의를 맡아주신 교수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심화과정 고전 중에서 방법서설, 내분, 생활의 발견을 강의한 유아교육과 교수 최윤진입니다. 대부분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목소리로 강의를 전하셔서 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분들께서는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들께서 직접 자기소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도삼약을 강의한 물리치료학과 교수 이원덕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과 신원 이광수의 사랑을 강의한 유아교육과의 성영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의 연구, 목민친서 고전을 소개한 사회복지학부의 이은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부론을 강의한 사회복지학부의 신원정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호학부 교수 윤순정입니다. 저는 찰스 다윈의 종이기원과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해서 수업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100일 고전 심화과정을 강의하신 교수님들을 다 함께 모시게 된 것은 교수님들께서 고전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솔직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15주차 마지막 시간에는 100일 고전 유쾌한 릴레이 토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강동대학교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통찰력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갖고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 100강권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교양 수업은 물론 100일 고전 독서 골든벨과 같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 100강권, 인류 문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보물 창고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실상은 너무 어렵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버겁다는 생각이 드니까 선뜻 고전에 다가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각자 전공 수업을 준비하시고 연구와 학생을 지도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100일 고전을 우리 강동대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셔서 고전 수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일 고전 심화과정 13권에 대해 교수님들께서 자신이 준비한 고전 수업에서 못다한 이야기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각자 수업하신 고전 이외에 다른 교수님들께서 강의하신 고전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교수님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 저는 신원정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고전 있죠. 바로 국부론입니다. 국부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유명한 문장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손 들어보셨죠? 네.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정세나 또 전 세계적인 국가 정세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고전이 또 절실하게 초점이 가고 있었습니다. 국부론이 지향하는 초점에 있어서의 접근은 노동자가 갖고 있는 생산력, 또 그 생산력에 있어서 부응하는 보상이 공정하고 또 건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공감해 가는 내용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또 개개인이 중시하는 이익, 결국 사회 전체 이익과 그것이 결부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참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이 갖고 있는 참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 교수님께서요, 마지막 제시하신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 문장이 참 저에게도 고민해 보기도 하고 또 저도 계속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부강한 국가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 교수님께서 이 고전을 또 소개하시면서 또 고민하셨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께서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언제 읽어보셨을까요? 예, 읽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저 역시도 조금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100일 고전 심화과정 수업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양이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한 권짜리 단권으로 간단하게 나온 책도 시중에 있는 것을 제가 조금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사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저도 학부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야기를 꺼내셨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고전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특히 이은영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부강한 국가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학생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했는데요. 저는 부강한 국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의 가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에 의한 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인 노동의 가치가 중시되지 않는다면 부강한 나라로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는데요. 부강한 국가는 단순히 몇몇의 자본가들이 축적된 부가 많은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손의 적절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은영 교수님이 강의해 주신 목민심서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국가에도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부강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은영 교수님께서도 지금까지의 삶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셨다면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 교수님,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지도자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데요. 아마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사전적인 의미는 집단, 조직에서 활동하는 그 내용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체계 안에서 여러 지도자가 실은 있었고요. 아마도 가장 가까이는 가족의 체계일 텐데요. 또 부모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100일 고전의 기본 과정, 또 지금 또 진행되는 심화 과정을 통해서요. 많은 고전을 접하게 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도 고전의 저자들이 몇백 년 전에 그 책을 집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대처할 수 있고 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명쾌한 어떤 분석력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것은 몇백 년 후에도 그것이 정확하게 연결될 수 있으리라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다의 배는 우리가 보통 등대가 그 역할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또 비행기라고 한다면 뭐가 안내를 할까요? 관제탑이겠죠. 네.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있어서의 그 안내하는 역할은 실은 좀 잘 없어서 대개는 우리가 주변의 선배들이나 우리들의 스승이나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에 그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많은 생각을 살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드는 생각은 그때마다 우리가 접하는 환경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묻고 또 그 답을 구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지도자 신 교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지도자가 감히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고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고전에게 묻고 또 고전이 답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거인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바로 훌륭한 지도자 고전이라고 감히 답하고 싶습니다. 와, 정말 이은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고전에게
묻고 고전에게 답할 수 있는 길을 가야겠다. 정말 멋진 말씀이신데요. 인류 문명 발전에 위대한 영향을 미친 훌륭한 고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이다 라는 뜻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원덕 교수님께 질문이 생겼는데요. 한국 역사에서 지도자의 덕목을 다루고 있는 목민심서가 있다면 이 교수님께서는 중국의 대표적 고전인 육도삼략을 강의하셨습니다. 육도삼략에 담겨진 동양의 지혜가 더욱 와닿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학기에는 백일고전 기본과정에서 플루타르크 영웅전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육도삼략을 준비하시면서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인간관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은 따뜻한 감정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고요. 서양은 합리적 이성의 인간관을 중요시합니다. 이거는 동양의 고전인 육도삼략에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육도삼략은 병법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가치가 싸우지 않고 이긴다입니다. 전쟁보다는 백성을 보호하고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서양 고전의 주된 책인 플루타르크 영웅전에서는요, 알렉산더 대왕의 일기에서 용맹함을 열정은 높이 평가하지만 전쟁 시 적군에게 사망한 친구의 감정에 북받쳐서 많은 신하의 반대에 무릅쓰고 전투 후에 이성적 판단을 놓고 그 왕족들을 처형한 사례를 비판합니다. 꼭 언급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저희 심화 과정에서 노인과 바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인과 바다 강의를 제가 듣다 보니까요. 그쪽에서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과 그 해석이 저에게는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인생의 가치관하고도 좀 많이 일치가 되어서 제가 노인과 바다를 다시 읽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질 때 다시 자전거를 탈 용기가 나지도 않고 주저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인과 바다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용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줘서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고전에서 강조하는 것이 인내 그리고 용기라고 두 가지의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산티아고였죠. 네, 그 산티아고가 갖고 있는 삶의 도전, 끊임없이 다가온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부딪히고 다시 일어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용기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짧게 보면 우리가 실패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길게 또 위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성공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도전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문실 교수님께서 그 강의하신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고전을 통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또 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어렸을 때 꿈을 많이 꿨잖아요. 저는 주로 꾼 꿈이 날아다니는 꿈이에요. 떨어지는 꿈도 좀 많이 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제 무슨 꿈을 꿨는지 이렇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꿈을 꿨는지에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참 갈수록 없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하게 되면 우리가 반복되는 꿈도 우리가 꾸게 되기도 하고요. 또 예지몽도 있고요. 그리고 태몽도 있죠. 그래서 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저자인 프로이드가 얘기한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강조한 대목인데요. 프로이드는 무의식에 대해 상당히 강조했잖아요. 또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도 영유아기, 아동기에 대해서 강조한 학자이기도 하고요. 꿈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그냥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이 또 욕망이 내재된 것이다. 내재된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한 부분이 또 새롭습니다. 그 꿈과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우리 인간의 감정이 또 복잡한가, 그것이 꿈에서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프로이드 이론이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본다면 상당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무의식이라고 하는 시점을 너무 부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분적인 어떤 단점이 보이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조망하고 또 분석하는 토대를 제시한 어떤 고전이나 또 저자에 대한 그 내면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도 저 또한 지나쳐 그런 어떤 꿈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꿈은 어디에 있으며 또 내 꿈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분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제가 강의했던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에 대한 성찰을 나눠주시니까 굉장히 반갑고 좋은데요. 사실 저는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꿈을 굉장히 많이 꾸는 편이에요. 거의 매일 꾸고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꿈을 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저는 꿈의 내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지금 현재 저의 감정이나 무의식 그리고 저에게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그런 고전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최윤진 교수님이 강의하신 생활의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세대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과 동일해서 굉장히 익숙한 고전 제목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르죠. 임어당은 생활의 발견에서 삶의 소소한 순간에서 행복을 발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 그리고 산책하는 시간,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우리에게 행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용어로 소확행이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생활의 발견을 통해서 소확행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삶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굉장히 걱정이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진지해지잖아요. 그런데 임어당은 오히려 이런 삶의 문제 앞에서 오히려 가벼운 마음을 유지하는 유머를 발휘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민하고 심각해지는데 오히려 임어당은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유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조금 삶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생활의 발견의 원 제목이 The Importance of Living이라고 해요. 근데 제목을 딱 직역하면 삶의 중요성, 너무 진지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책을 번역하면서 생활의 발견이라는 그 제목이 나온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번역가가 임어당의 이 생활의 발견의 철학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삶을 조금 유연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런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생활의 발견을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맞아요, 성 교수님. 저도 이번 기회에 생활의 발견을 읽으면서 바쁜 일상에 매몰되더라도 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금방 스쳐가는 시간이더라도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에 감사와 긍정, 에너지를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가볍게, 무겁게 살지 말자. 어떤 영화에서 그랬죠? 무엇이 중요한디? 저는 사실 생활의 발견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3권 고전 중에서 평소에 정말 언젠가는 꼭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고전이 있었는데요.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윤순정 교수님께서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들의 근원에 대한 물음에 답하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강의를 찬찬히 들어보니 그동안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점을 반성하게 되었는데요. 창조론에 대비되는 진화론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진화라는 것이 단순히 진보, 발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연 선택에 의한 변화라는 것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어쩌면 얕은 지식을 갖고 학생들에게 너무 편협한 내용을 별 의심 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새삼 정말 진지하게 다가왔었는데요. 이번에 여러 고전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겸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깊이 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반성문을 써서 갑자기 분위기를 다운시킨 것 같은데요. 우리 윤순정 교수님이 조류포비아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강의 마지막 부분에 윤 교수님께서 종의 기원의 핵심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저도 그 의미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생명의 나무? 그것도 매우 인상 깊었고요. 정말 교수님께서 강의에 너무 좋죠라고 했던 그 부분이 그 학생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깊은 이 책에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생각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제 최윤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느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겸손함이라든지 그리고 삶에 대한 겸허함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생명의 나무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지금 대자연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일부라는 것을 나타내는 진화론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그리고 식물도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대자연의 일부로서 서로 동지애를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좀 무서워하는 닭이나 비둘기에 있어서 좀 동지애를 느끼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문장은 제가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글로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마지막에 이제 소개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고요. 만약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아름답고 이 경이로운 문장만을 생각하고 책을 피셨다면은 아마 꽤나 이제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이로운 문장을 그냥 한번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찰스 다윈이 그 당시에 어떻게 진화론을 논증했는지 이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원덕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육도 삼약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씩씩한 발성으로 강의해 주신 것도 그렇고 병법서라서 이제 싸움이라는 말이 많은데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갈등으로 풀이해 주신 부분도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고전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 찾아 읽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라든지 제갈량이 이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이 이제 참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책에 나왔던 여러 가지 격언 중에서 강동대학교 학생들에게 소개할 만한 명언이 있다면 좀 하나만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윤순정 교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주셔서 몸둘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격언들이 생각나는데요. 저희 강동대 학생들이 융합 통찰력을 기우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 좋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삼약 중에서 중약에 나오는 말이 좀 떠오릅니다. 네, 그 말은 지휘자는 지모가 있는 자도 다르고 용맹한 자도 다르고 탐욕이 있는 자도 다르고 우매한 자도 다룬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지모 있는 자하고 용맹 있는 자를 다루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데 왜 굳이 우매한 자하고 탐욕한 자도 내가 다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삼약에서는 이 우매한 자하고 탐욕한 자도 그들의 특성에 맞게 그들에게 올바른 임무를 주게 된다면 그것이 지휘자가 품을 수 있는 도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지모와 내가 좋아하는 용맹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의 옛날 과거가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수자로 오기 전에 제가 중간관리자로서 한번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에 병원을 오픈을 했을 때는 저하고 같은 제가 좋아하는 지모를 가진 사람, 제가 가진 용맹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기분의 일을 했었고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을 제가 좋아하는 감정이 좀 들다 보니까 서로를 너무 배려하게 되고 그 배려로 인해서 저희가 일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맞이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이제 다른 직장으로 떠나고 제 곁에는 삼약에서 소개한 우매한 자, 탐욕한 자들도 제 주변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단점에 집중을 하게 되어서 오히려 더 불편하고 일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는데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장점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일에 맞는 임무를 주다 보니 오히려 함께 저와 용맹 있는 자하고 지모 있는 자와 함께 했었던 시절보다 조금 더 일적으로는 더 원활한 결과를 얻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고전 말고 40살에 있는 프로이트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지금 제가 소개한 이야기와 맞물리는 것 같아서 하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슴도치는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고슴도치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서로 붙어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가시에 집중하게 돼서 일단 처음에 온기를 나누려고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가시 때문에 너무 멀리하게 되면은 얼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슴도치는 본인의 가시를 남의 가시를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온기도 나누고 가시에 찔리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강동대학교 학생들도 만약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본인이 안 맞는 사람들과의 어떠한 거리와 어떠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것 깊이 새겨볼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에 고전을 강의해 주신 교수님들과 100일 고전 심화과정에서 다룰 고전에 대해 못다한 말씀들과 여러 생각들을 나눠보았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언급하신 7권의 고전 외에도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소회 왕후의 내훈, 그리고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또 문학작품으로 아라비안 나이트, 사랑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6권의 고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지는 못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지요.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문학이 가지는 세계적 영향력을 체감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도 노인과 바다, 아라비안 나이트,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아교육과 윤영순 교수님께서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두 작품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아라비안 나이트는 어릴 적에 동화책으로 또 만화 영화로 봤었던 기억이 났는데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신바드의 모험 등의 친숙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갑자기 설레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그야말로 꿈과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했던 이야기였는데요. 그 작품들의 탄생 배경과 깊은 의미를 알게 되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윤 교수님께서 생각해 볼 문제로 제시한 지혜와 교활함, 그리고 만약 지니의 마법 램프가 있다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깊게 생각해 볼 질문이다 라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매우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는데요. 이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나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핵심, 열쇠가 되는 질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강동대 학생분들에게 교양 수업을 통해 전하는 23권의 고전 외에도 모든 교수님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 101권과의 만남을 통해 강동대 학생분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내 인생의 고전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 학기 수업을 경청해 주신 학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